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올해는 당장 국가적으로 다음 달 9일에 시작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이어지는 패럴림픽, 6월 지방선거 등 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인천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결해서 인천시의 현안 그리고 올해 시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시작한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 수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948가구가 혜택을 받고 올해 안에 1000가구를 돌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거주 환경, 장애 유형,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주거 환경을 무료로 개선해주는 정책인데요. 서울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1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 대상은 장애 등급 1급에서 4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가구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I Want You Back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올해 새해를 맞아서 수도권 지자체들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을 연결하고 있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결해서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과 관련한 이야기,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에게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올해 들어서 교통 분야 주요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인천시가 예전부터 교통 행복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의 교통 정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통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인천시의 교통은 근본적으로 과거 서울 가기 위한 교통 체계였다면은 이제는 인천이 중심이 되는 교통 체계로 대전환점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천발 KTX, 즉 인천에서 바로 출발하는 KTX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내년이면 개통되는 수인선의 그 끝역,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접속시키는 사업이 바로 인천발 KTX입니다. 예. 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2021년이면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천서 대전까지는 1시간 정도, 그리고 대구나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정말 획기적인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천발 KTX 사업이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 국가 예산에 235억이 반영이 됐고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인천에서 서울 가는 그 교통 그 철도망 구축의 한 사업으로 GTX 사업이라고 그러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것이 지난해 정부의 그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인천서 서울까지 20분대, 그러니까 한 26분 걸리는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것이 GTX B 노선이 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청라로 연장하는 것이 지난해 이제 확정이 돼서 청라의 수건 사업이 풀렸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인천에
도시철도 1호선이 있는데 이 검단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송도 랜드마크 시티 연장하는 이 사업도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철도는 우리 지금 지지난해 개통된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서 아주 인천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GTX라든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광명 연장선 등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간담회에서 혹시 네. 이런 점들은 좀 아쉽더라 하면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철도와 관련해서요. 예. 뭐 교통 전반도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계획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다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체 그 순환 철도망을 지금 구축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 철도 못지않게 이제 육상교통 중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는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리죠. 예.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부 지역 도로 통행이 단절되면은 뭐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량이 느니까 네네. 인천 중부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50년 동안 이 고속도로가 운영되면서 뭐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의 대동맥 역할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 당시 인구 50만 시대에서 300만을 육박하면서 이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의 도심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도로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방음벽이라든가 도심 단절을 가져왔던 모든 부분이 해소되고 그 가운데는 이제 공원 녹지가 이루어지고 양쪽에 이제 도로 기능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고속도로 기능은 지하로다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중구에서 얘기하는 그 주민들께서 이렇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화가 돼갖고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중구 발전에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화 기본계획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 중구에서의 요청사항 즉 인천 기점에서 도안 아들목 구간에 대한 지하 건설을 반영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중구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불편 최소화하는 것 뭐 당연하고요. 뭐 공기를 줄일 수 있으면 가장 좀 줄이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대형 화재 사고라든지 크레인 사고 같은 인명피해 사고가 많은데 갑작스럽고 좀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인천에서는 뭐 관련해서 특별 점검을 한다든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뭐 제천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이미 우리 재난안전본부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일제히 지역의 화재 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그저께 불행한 밀양에서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각종 공공시설 특히 의료, 병원 이런 관련된 시설 등 공공시설과 또 대규모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그 대책을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지금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경인고속도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갈게요. 네. 일반화되면서 속도가 많이 줄어요. 제한 속도가 지금 100km, 시속 100km에서 60km로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행이 불편할 것이라는 민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화가 되는 건 당연히 속도가 줄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고속도로 기능은 이제 2024년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내는 부분이고요. 그 속도는 60 내지 80km로 주는데 일반 도로화 기준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도 기간을 두어서 속도를 줄여가는 말하자면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방음벽이 양쪽에 있고 양쪽에 측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제 헐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 방음벽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속도를 줄여서 지금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60 내지 80km로 줄여서 하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이 있지만은 이 사업이 갖는 엄청난 그 사업 효과를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 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오면서 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러나 앞으로 또 금년 다음 달에 이제 범시민 참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 시민을 대표할 분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교통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들어봤고요. 이번엔 재정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셨는데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등에 들어간 돈이 굉장히 커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재정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은 재정 측면에선 그야말로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부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건전 재정 운영을 하는 단체로 그런 시로 거듭났습니다. 예. 제가 취임할 때 인천시의 총 부채가 13조 2천억 원에 달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자인데요. 하루 이자가 12억이고 1년 이자가 4,500억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바로 파산 직전, 즉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이제 부채 비율이 21.9% 떨어져서 완전한 재정 정상단체로 복귀를 했고 또 그동안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약 3조 7천억 원의 부채를 줄여서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그 시 중에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인천의 재정이 건전해졌고 또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인천은 이제 더 이상 부채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대내적으로 이해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종복 인천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진 않으셨지만 우회적으로 네. 밝히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종복 시장을 계속해서 밀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서 강력한 라이벌로 보이는데 박남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종복 시장 재임 기간 지방세가 3조 5천억이 늘었고 공유재산 1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갚은 것인지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10조 1천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지 사실을 전혀 달리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나가는 거는 불과 한 7천억 되는데요. 이것은 민선 5기 때는 무려 1조 8천억을 매각하고도 3조 7천억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인천시 부채는 2014년 이전에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인천시 부채가 무슨 지방세가 늘어나는 거? 지방세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리스 렌트 차량 이런 것을 전국에 있는 많은 차량을 인천에 등록 유치를 시켜가지고 약 1조 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 등 잘한 일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 늘어나는 거 못지않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지원,
보통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4년 동안 무려 그 전 4년보다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피라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부산이 4% 늘어나고 대구가 12%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무려 2배 이상 1조 원 이상 확보하는 등 피라는 노력을 한 우리 전체 공직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선거 문제를 떠나서 모든 문제는 진실에 입각해서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근거 없고 사실 왜곡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아마 인천광역시장 자리를 놓고서 대결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또 정책 관련해서 경쟁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는 지난해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그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인천시가 그 택시 기사들과 연계를 해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도입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상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양각층의 그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그 생명을 그냥 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손님을 태우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들에게 생명사랑 택시라고 하는 지정을 해주고 이 기사분들이 시민의 생명을 수정한 생명을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개인 택시 기사 172명에게 생명사랑 택시 기사 인증을 해주고 또 이분들이 손님 중에서 힘들고 지친 생활고나 우울함을 호소하면서 위험한 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24시간 자살 상담 전화를 안내해주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그 어떤 자살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한 400대 지정을 목표로 하면서 이런 자살 예방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 인천이 이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어서 전국에서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자살과 관련해서도 인천시에서도 많은 또 지원을 이런 식의 정책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인천시가 재정 건전화를 이룩하고 또 각종 현안 사업이 해결되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민선 6기라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다 이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300만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일을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런 토대 위에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데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모두들 행복한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종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 보이존이 부르는 No Matter What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정정화 경기 쿱 지원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극화, 고령화 등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경기쿡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쿡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 플랫폼을 수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요. 경기쿡에 선정된 협동조합은 한 해 동안에 자신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의 사업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회적 경제의 리더로 활동할 경기쿡 사업 공모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육, 문화, 유통, 복지, 환경, 에너지 5개 분야별로 총 5개의 협동조합을 경기쿡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협동조합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용어가 생소하고 제목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라서 그런지 그런 익숙한 기분은 안 들지만 어쨌든 협동조합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쿡 사업이 추진된 이유는 뭡니까? 네, 협동조합법상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등은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경기도 내 설립 신고된 인가된 협동조합이 2,197개인데요. 예. 이중 운영률이 한 57.8%로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경기쿡 사업을 통해 공공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협동조합 등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하는 협업을 통해 역량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예, 공공 오픈 플랫폼은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도, 시군, 공공기관에 구축한 자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차역, 공항, 작년에 경기도에서 개원한 따먹기 수사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협동조합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경기쿡 수탁법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만 가능하지만 경기쿡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직화, 규모화로 조합원의 권익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활로를 찾지 못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정화 경기쿡 지원팀장이었습니다. 코디 심슨이 부르는 라다디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이어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경린일보의 이현준 기자 연결해서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경비원과 상생을 택한 인천 서구의 진주 아파트 사례. 이런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와 함께 인천 서구와 부평, 계양구 등지의 아파트 단지 400여 곳을 직접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최대한 알려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민투표로 경비원과의 상생을 선택한 인천 서구 가자동의 진주 2단지 아파트 사례도 이번에 적극 알릴 방침인데요. 고용부는 진주 아파트의 사례가 다른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진주 아파트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른 건 진주 아파트 640여 세대 입주민들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 경비원들의 월급을 그만큼 인상해야 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에선 총 14명의 경비원을 7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통합 경비 시스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주변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58%의 주민들이 이 축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경비원 감원이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왜 떠나게 하느냐고 생각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진주 아파트의 한 주민은 저희 취재진에게 경비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동안 정든 아저씨들 중 누군가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경비원 축소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는 감원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던 이 아파트의 한 70대 경비원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근무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비원 1인당 한 달 13만 원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식은 경비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줬는데요. 이번 진주 아파트의 상생 결정엔 무엇보다 주민과 경비원 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인천시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활동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밀양 화재 참사 직후인 지난 2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관내 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방과 보건, 재난안전 분야 관계부서가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460여 곳의 인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시설의 피난계획 수립 여부는 물론 주야간 상주 인원 근무 실태와 초기 대응 능력,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리에 있는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환자 이송 대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파악하고 노인들이 많은 요양원은 안전점검 이외에 별도의 소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또 119 구급차 10대와 전문 의료 장비를 보강해 의료기관 화재 발생 시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즉각 옮길 수 있는 이송 체계도 구축할 예정인데요. 다시는 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흔적이죠.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을 일부 보존해서 생활사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는 과거 삼릉 지역으로도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일대에 삼릉의 일본식 발음이기도 한 미쓰비시의 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에 10여 개 가구가 이어져 있는 형태의 미쓰비시 줄사택은 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살던 곳인데 일제 노역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80여 채가 남아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은 주변 지역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부가 철거됐고 앞으로도 철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천 부평구가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건물의 일부를 매입해 생활사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인근 부평공원에 세워져 있는 징용 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등을 연계한 일제강점기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시 역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케일라 세틀의 This is m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